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초에는 자, 오늘 뭐 탈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승복을 할 것이냐, 뭐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의외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도 안 되는 선거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한다.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지원 유세를 띄워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흔쾌히 수락했지만 대선 캠프가 거절해 움직일 수 없었다. 친명, 친문 갈등설이 파다해 선거에 경고등이 켜진 터라 그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SNS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달리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며칠이고 경론을 벌여달라.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달라.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저의 최종 고치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왜 공천 배제했을까? 저도 그랬고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본인 스스로 내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대선 때 안 도와줬다고 나한테 지금 복수하는 거지 라고 임종석 전 실장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안 도와준 이유는 자기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반대하지 않았냐. 친명 친문 갈등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명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거는 임종석 시각이죠.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본인을 공천 배제하는 이유가 대선에서 안 도와줬다고 그러는 거지만 사실 대선에서 안 도와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캠프에서 반대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진실인지 그건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친문 중에서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은 다 제거한다 이거지. 그 1번 타깃이 임종석이고 2번 타깃이 홍영표다. 뭐 3번 타깃이 전해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당 주변에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의원도 오늘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오늘 어디는 뭐 컷오프 됐다고 하는데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완벽한 컷오프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략 경선을 실시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거기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기 때문에 컷오프의 가능성이 90%다. 뭐 이 정도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친문의 구심점이 될 만한 1번 타자, 2번 타자까지 이제 제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3번 정도가 전해철 의원일 텐데 전해철 의원은 뭐 불출마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상황을 좀 봐서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왜 예상을 깨고 오늘 재고 요청을 했을까? 재고 요청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와 기회가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그냥 안정시키고 가까운 사람 다 꽂아넣는 국민의힘 방식은 하지 않는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는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변화에는 소리가 나니까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백조는 하얀색인데 이런 뜻입니다. 위치를 잃고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이웨이, 이재명의 길은 불태전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후퇴할 생각이 없다. 임종석 재고 웃기는 소리 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런 걸 임종석 전 실장이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왜 모릅니까? 자기가 재고 요청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 그런데도 왜 재고 요청을 했을까? 그거는 임종석 전 실장 본인이 아직 이럴까 저럴까 결정을 못한 겁니다. 아마 어제 이후로 밤새도록 참모들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승복하고 뭐 민주당에 그냥 남아있는 방법, 그리고 출마 안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혹시 지도부에서 제안이 오면 험지 출마. 이건 가능성이 제일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 아니면 또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이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승복을 못하니까 이제 재고한다는 거고. 그러나 재고 요청하고 난 이후에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얘기 없는 거죠. 그걸 결정을 임종석 전 실장이 못하고. 그럼 왜 못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응원군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같은 다른 친문들의 응원군을 바라고 있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을 지원하려고 구원투수로 나설까요? 저는 나서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서 만약에 나설 경우에는 친명과 친문 간 그야말로 대전이 되는 거죠. 대전. 지금 선거를 40여일 남겨놓고 친명, 친문 대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과연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친문에 구심점도 없습니다.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나서서 자, 나를 중심으로 우리 친명에 한번 맞서자. 누가 거기에 따라 나서겠습니까? 지금 공천권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데. 그리고 공천을 이미 받은 친문들은 아마 하는 신용만 할 겁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공천 받았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냥 신용만 할 것이다. 그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 판을 읽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본인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소속이냐 새로운 미래냐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승복할 가능성? 일단 승복 안 한 거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는 그냥 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고 요청에 이재명 대표 측 친명 지도부는 아마 답변 안 할 겁니다. 그냥 무시해버릴 거래요. 그렇게 해서 자, 이 지역에 이제 거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으니까 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금부터 중성동갑에 가서 선거운동 할 겁니다. 파란 점퍼 입고. 자, 그렇게 되면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더 이상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언론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며칠 정도 와글와글 하는 거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며칠 정도 와글와글 하다가 국면이 바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며칠 정도 와글와글 동안에는 뭐 지금 민주당이 뭐 갈기갈기 찢어져서 뭐 거의 지리멸렬 단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정치판 전체를 크게 보지 못하는 거다.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친문들 반발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온갖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지. 이 단계가 한 2, 3일 지나보세요. 지나면 그 자리를 친명들이 다 채울 거거든요. 그러면 친명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탈바꿈돼서 선거에 임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낙천한 사람들이 그냥 다 승복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웃시키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그것이 중도층과 스윙보터 지역의 유권자들을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유권자 등 돌리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등 돌리게 만든 사람들을 이제 친명으로, 친명 후보들로 포진해서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일부는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끌어오는 거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내지는 민주당 골수 지지층은 끌어올 수 있지만 중도층이나 스윙보터 지역에서 좀 민주당 왜 저래? 라고 해서 중간지대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던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이 공천 대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많은 중도층 표를 저는 잃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며칠 지나면 이건 다 잊어먹을 거야. 물론 잊어먹죠. 물론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진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아니면 친문 낙천자들이 어디서든 간에 뭔가 총선 출마를 도모할 경우에 그 부분은 여전히 여진으로 남는다. 임종석 전 실장도 어떤 선택을 최종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본다면 오늘 저녁에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중성동갑에 저는 새로운 미래로 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미래로 갔을 경우에 결국 이낙연 공동대표 아래로 들어가는 듯한 모양새인데 그거보다는 아마 중성동갑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임종석 전 실장은 이 문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공동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친문들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려고 하겠지만 친문들도 다 지금 자기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별로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며칠 이렇게 와글와글 하다가 결국 국면은 이제 본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본선 국면은 결국 친명 포진과 국민의힘의 공천자 간의 맞대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 파동 같은 거는 그야말로 여진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근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는 악재죠.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의 어찌 보면 이 변수 그리고 이 마지막 몸부림 이런 것들이 큰 나비 효과라든가 이런 걸 불러올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당장 민주당이 완전히 무슨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논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 큰 타격을 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완전 무슨 금방이라도 분해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 짚은 것이다. 아마 이런 와글와글 국면이 며칠 전 가다가 어느 정도 이재명 친명계 중심의 민주당으로 조금 안정화 국면을 가지 않을까. 이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혹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모르겠으나 저희 같은 관찰자 입장에서 오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도 오늘 사실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했어야지 지금 여기서 좌고우면하는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은 또 한 번 이재명 대표한테 판정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